안녕하세요. 조원장의 펜로스 상담실, 펜로스 상담센터 안녕의 원장 조지훈입니다. 오늘은 펜로스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편지 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지 쓰기는 반려동물을 사별한 많은 반려인 분들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도 펜로스 상담을 진행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런 과제를 한 번씩 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쓰는 것이 펜로스 증후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편지를 쓸 때 우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 떠나가는 날 어떤 일들이 아침부터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치료들을 받으려고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히 한번 적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떠올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통해서 아이를 보내게 되신 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이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상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외상에 대한 감정들을 여과 없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아닌 정상적인 노화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를 보내시게 된 분들에게 이런 편지 쓰기가 조금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았다면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 생각들과 감정들을 적어보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다롱이가 떠나게 됐었던 날, 저는 다롱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집 주변에 24시간 하는 동물병원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다롱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졌었고, 그러한 무력감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편지를 쓰게 된다면 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근처에 24시간 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아서 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날 너를 굉장히 무력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편지에 아마 적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과 기억들,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좀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편지를 쓰면서 꺼내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별한 대상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들은 우리가 애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미해결된 감정들을 편지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펜로스 증후군의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아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를 보내게 되신 경우라면 이런 편지 쓰기를 통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함들을 편지에 담아본다면 분명히 펜로스 증후군을 극복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롱이에 대해서 썼던 글을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도 이런 글을 한번 써본다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힘들지만 힘든 것들을 마주하면서 편지나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펜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편지 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썼던 글들을 한번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